손비나 씨는 요즘 미스터트롯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본명이 손용빈인데 미스터트롯에 동반 출연한 김용빈 씨와 함께 두용빈 혹은 투용빈이라고 불리는데 두 사람 모두 강력한 우승 후보죠. 손비나 씨는 하동 남진이라는 별명으로 출연해 첫 라운드부터 눈도장을 찍었는데 마스터 예심에서 진을 차지했습니다. 현역부 X라는 TV조선 미스터트롯 3에서 새롭게 시도한 방식으로 얼굴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심사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오라트를 받는 순간 장막이 걷히고 오라트를 받지 못하면 노래를 끝까지 부른 뒤에야 얼굴이 드러나는데 이때 부른 노래가 태진아의 가버린 사랑. 그대 이왕 가려거든 엄청난 성량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애절하게 노래를 불러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의 노래 실력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착하고 순한 인상에 늘 밝은 미소를 짓고 있기에 이런 반전이 있으리라고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그의 과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비나 씨는 1992년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태어났는데요. 고향 지명을 보기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자연을 벗삼아 살아왔을지 짐작이 됩니다. 손비나 씨는 어떻게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발군의 노래 실력으로 유년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훤칠한 외모에 부드러운 인상과 노래 실력까지 갖춘 그였기에 각종 기획사의 아이돌 제안도 받았어요. 하지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수가 되려면 돈이 엄청 들고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 꿈을 포기하고 좋은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수의 꿈을 포기했다는 건데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그의 나이 만으로 25살이 되던 해 포기했던 꿈에 희망을 봅니다. 우연히 나간 지방가요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경남편에서 박구윤의 뿐이고로 대상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2018년 대상을 탄 계기로 자비를 들여 1집 싱글 앨범 다듬이를 내고 만 26살에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겨울밤 창살 너머로 이후 하동 지역의 가수로 활동하다가 노규선 대표라는 분을 만나는데요. 노규선 대표는 경남 하동의 어느 축제장을 찾았다가 손비나 씨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해 그의 아버지를 설득해 계약을 맺고 나서 서울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손비나 씨는 서울로 상경해 2집과 3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 당시 손비나 씨는 그의 소속사 마운틴 엔터테인먼트에서 유일한 연예인이었는데 노규선 대표는 1인 다역을 맡아 손비나 씨의 성공을 위해 그야말로 올인했습니다. 사실 노규선 대표는 손비나를 만나서 기획사를 세웠다며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후 손비나 씨는 2020년 1월부터 방송된 내일은 미스터트롯 시즌 1에 참여했지만 하트 하나가 부족해 아쉽게도 예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2020년 9월 SBS 트롯신이 떴다에 출연해 심사위원인 남진, 주현미, 서른도, 장윤정 씨로부터 엄청난 실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랑은 아름답다 했는가. 노래만 끝나면 난 슬프니 제 노래만 끝나면 이렇게 슬퍼. 편안하게 슬픔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인 것 같아. 그 프로그램에서 준결승을 1위로 통과한 후 결승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노규선 대표는 비나가 데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고정 팬층이 적은 편이라 결승에서 4위에 그쳤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죠. 2년 뒤 2022년에는 미스터트롯 시즌 2에도 참여했지만 본선에 진출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화장을 지우는 여자.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인지 그는 지금 미스터트롯 3에서 일취월장한 실력과 감성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가 미스터트롯 시즌 3 첫 무대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오르다 결국 정상에 닿는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게 됐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비나 씨와 노규선 대표는 등산 매니아로 유명했는데
손비나 씨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홍보대사로 임명되면서 엑스포 성공 기원을 위해 백두대간 종주에 도전하여 2022년 2월 6일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백두대간을 완주했습니다. 백두대간이란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로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는 지리산까지 이어지는데요. 총 길이가 1625km인데 지리산에서 향로봉까지의 남한 구간만 해도 69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백두대간 종주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해낸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랙야크 선정 대한민국 100대 명산도 완주했습니다. 와, 진짜 거의 산악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때 손비나 씨는 노규선 대표와 함께 매주 2회 백두대간 종주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노규선 대표가 등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기획사 상호를 마운틴 엔터테인먼트라고 지었을까요?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억지로 산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손비나 씨는 손사래를 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리산이 고향집 뒷산이라 어릴 적부터 여러 번 천왕봉을 올랐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새로운 산을 하나씩 탈 때마다 매력을 느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매일 40분 거리를 걸어 다녀서인지 걷는 게 좋아요. 쉬는 날에도 7, 8km는 걸어 다녀요. 또한 손비나 씨는 등산을 하는 이유를 말하며 놀라운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산행하면서 삶이 짧다는 걸 느꼈고 젊고 건강할 때 좋은 산을 많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처음엔 대표님이 산 앞에 가면 두근거린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나도 그렇다. 신기하게 산에만 가면 스케줄이 들어온다. 그런데 사실은 산행을 꾸준히 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행을 하면 할수록 폐활량이 좋아져요. 고음에서 폐의 호흡을 충분히 뱉고 나서도 더 짜낼 수 있어요. 노래 부를 때 힘이 더 좋아졌어요. 고음을 소화할 수 있는 폐활량에 여유가 생기고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몸이 좋아지니 정신력도 강해지고요. 무대에 섰을 때 하체 밸런스가 잡혀서 아랫배에서 끌어올리는 파워가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노래는 클라이막스 고음 부분에서 폐의 호흡을 충분히 뱉고 나서도 더 짜낼 수 있어서인지 아쉬움 없이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만수무강 내 사랑 좀 더 길게 여운을 느끼고 싶은데 호흡 부족으로 아쉽게 노래가 끝나는 가수들이 많은데요. 손비나 씨는 더 길게 끌어가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남다른 노력으로 그의 엄청난 성량과 가창력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산행으로 그의 멘탈이 얼마나 강해졌을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요즘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디션에 출연한 참가자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모두 노래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누가 더 담대하고 여유 있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지가 관건인데 이런 점에서 그는 엄청난 강점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미스터트롯 3회차인 관계로 경험까지 충분히 쌓여 정말 유리한 고지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상을 만들면서 다소 의외의 사실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최초로 영입한 마운틴 엔터테인먼트에 현재는 손비나 씨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나무 위키에도 프로필에도 그의 소속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속사 대표와의 에피소드는 2021년 월간 사내 11호로에 수록된 기사가 출처인데 4년여가 흐른 지금 마운틴 엔터테인먼트에는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은 보이는데 손비나 씨의 이름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나 결과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저희 채널 메일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비나 씨처럼 엄청난 인재를 많은 곳에서 탐낼 것 같은데요. 요즘은 1인 기획사로 자신이 스스로 매니지먼트를 하기도 하고 가족이 맡기도 하는데 나중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자목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손비나 씨의 건강하고 밝은 미소에
이런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졌죠. 미스터 트롯 5회 1대1 데스매치에서 본선 1차전 팀전에서 진이었던 최재명 씨와 마스터 예심 진이었던 손비나 씨의 엄청난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우연하게도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재명 씨는 나훈아의 3호를, 손비나 씨는 나훈아의 망모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랜만은 19살 때 오라부지 잘 이 방송에서 최재명 씨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와중에 두 사람이 같은 아픔을 가져 형제처럼 친해졌다고 하면서 손비나 씨의 과거도 자연스럽게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으며 고등학생 이후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손비나 씨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할머니의 따스한 보살핌이 채워주었습니다. 최재명 씨의 아픔도 놀라웠지만 손비나 씨는 유독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기에 그런 아픔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상당한 충격이었죠. 그가 8회 방송에서 자기가 부를 순서를 기다리는 와중에 앞 순서의 최재명 씨가 부른 약손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또다시 사무치듯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원의 사랑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대상이 어머니라는 느낌도 아주 강하게 들었죠.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 트롯을 부르는 가수들에게는 유별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한과 아픔을 그토록 절절하게 노래로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두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 대견하고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미스터 트롯에서 어떤 가수를 응원하시는지요? 이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